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논의와 유예 끝에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었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던 시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우리 계좌에 닥친 현실적인 변화와 숫자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매도하여 얻은 이익, 즉 양도 차익과 대여 이익을 합쳐 연간 250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22%라는 세율보다는 250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액입니다. 사실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의 투자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론에 당시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코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된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보다는 과세가 필요한 수익원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제액이 25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코인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장의 등락을 견뎌내며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 약 165만 원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의 약 5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혹시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거래하면 국세청이 모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이미 트래블룰이 정착되어 자금 이동 경로는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흐름은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출금하는 순간 그 자금의 출처는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또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주요 국가들과 맺은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의 수익 내역도 마음만 먹으면 확인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만약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 무려 40%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번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벌금으로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과세 시행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는 형평성 문제일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성세대가 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논의가 활발한 반면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는 코인 시장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인 투자마저 세금의 벽에 부딪히게 되니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고 대출 규제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기회마저 축소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도는 시행되었고 우리는 이 바뀐 환경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코인을 매도했을 때 내가 얼마에 샀는지, 즉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도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원가가 9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1억 원 전체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손익통상과 2월 공제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코인 세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공부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가 세금 걱정 없는 블루 오션이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세금까지 고려하여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는 철저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에 이어 코인 시장까지 자산 증식의 문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뀐 룰 안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세금을 감안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실력을 더 키우거나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연구하거나 혹은 시야를 넓혀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더욱 냉철하고 현명해져야 할 시기입니다. 바뀐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살아남아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도라였습니다.